근데 이게 우주 없다 요 정도는 음모론이라고 해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. 왜냐면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. 근데 예를 들면 달에 간 적이 없다 인간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달 내부는 비어있고 금속으로 된 동그란 구체인데 그 안에 뭐 외계인들의 우주기지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아니라고 검증하기도 좀 매우 어렵고 이건 어떻습니까? 일단 저는 되게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서로가 합의를 먼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 음모론을 믿는 분들끼리. 왜냐면 누구는 아폴로가 달에 간 적 없다고 하고 누구는 달에 갔는데 외계인 기지를 발견해서 달 뒷면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. 그러면 일단 적어도 서로 합의를 해서 음모론을 하나만 좀 남겨가지고 저한테 들고 오시면 제가 좀 더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간 거는 인정하고 뒤로 가서 봤더니 외계인 이게 있었어. 요건 어떻게 증명 가능합니까? 반박? 제가 실제로 그 어디 도서관에 강연 갔을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나사는 달 뒷면을 공개 안 하냐 이런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게 아니 달 뒷면 사진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계속 있는데 있어요? 아폴로가 갔을 때도 궤도선이 돌고 있으니까 달 뒷면도 다 봤고요. 이미 지금도 여러 나라의 탐사선들이 달 주변 돌고 있고 우리나라 다누리도 달 주변 돌고 있으니까 달 뒷면 당연히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검색만 해보시면 너무나 수두룩빽빽하게 달 뒷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냥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달 뒷면을 숨기고 있다, 뭐 뒤에는 외계인 기지가 있다, 뭐 이런 것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내부 같아요. 텅텅 비었다는. 그것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사건이 뭐냐면 아폴로 때 이제 지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. 그럼 돌아올 때 궤도선의 하단부를 달에 버리고 이제 돌아오거든요. 근데 그 버렸던 로켓의 하단부가 달 표면에 땅 떨어지면서 달에 설치해두고 왔던 지진계가 이제 울린 거예요. 달의 지진계는 달 내부를 탐사하려고 지구 내부 탐사하듯이 설치를 하고 왔거든요. 아폴로가? 네, 아폴로 미션이. 근데 이게 한 8초 정도 달이 전체적으로 울리는 것처럼 이제 감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아폴로 우주인 중에 한 명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달이 마치 종처럼 울렸다. 라는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걸렸어. 종이면 껍질이 있고 금속 껍질이고 걸려들었어. 내부 통 비어 있고 라고 이제 막 상상력이 뻗어 나가는 거죠. 달의 내부가 텅 비어있지 않다는 건 너무나 간단한 고등학교 수학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네네. 회전하는 물체는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. 회전관성이라고 하죠. 이 회전관성이 정말 꽉 차있는 공의 모양인지 아니면 구 껍질의 모양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.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네.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공 모양의 꽉 찬 형태는 회전관성이 5분의 2 mr 제곱이 나오고 속이 텅 비어있는 구 껍질의 경우에는 3분의 2 mr 제곱이 나와요. 아, 지금 또 계산 뭐 들어가십니까? 아니 그럼 맞는지 맞는지 맞습니다.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수학인데 고등학교는 안 나옵니다. 아 그렇군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우리가 달이 움직이는 속도나 이런 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. 해보면 속이 꽉 차 있는 구의 회전 관성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말씀 재밌게 들었는데 종처는 울렸다라고 했을 때 그걸 또 확대 해석해서 달에 공기가 있다 그런 주장 없었나요? 거기까지는 그쵸.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.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그 음모론 자체가 서로가 모순될 때가 많거든요. 대표적으로 그 달 아폴로에 안 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달에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깃발이 펄럭이냐라고 네네네. 하면서 동시에 달 표면에 찍은 사진에 그림자가 여러 개 있는 건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었기 때문이라 하면 그러면 공기가 없다는 거야 실내 스튜디오라는 거야. 음모론 자체가 정리가 안 돼요. 공기를 뺀 실내 스튜디오. 굳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왜 깃발이 펄럭이겠어요?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상해지니까 저는 그 음모론자 분들이 정 음모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면 하나로 합의를 해서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. 제가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. 네. 대학 교수로 있으면 그런 분들이 간혹 찾아오거든요. 제 주변에 물리학과 교수님이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시는데 네네. A를 주장하는 분이 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주장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얘기를 다 듣지 말고 두 분을 서로 소개시켜드려요. 음모론자들끼리 계속 해석해드리면 저도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반되는 음모론자 두 분을 모셔놓고 한번 토론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달에 아폴로가 안 갔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반대로 달 뒷면은 외계인 기지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달 뒷면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아폴로가 달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두 음모론자의 모습을 보면 약간 가슴이 용장해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음모론자 대토론회를 한번. 네.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달에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혹은 달 뒷면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남겨주시면
네, 우리 저 우주먼지님과 함께 네, 토론하실 기회를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모론 대토론회 재밌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떤 음모론 좀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황당하다든지. 물리학 쪽에서 음모론이라고 할 거는 그렇게 떠오르진 않았고요. 제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저를 화나게 했던 네. 거는 좀 있습니다. 뭐죠? 대표적인 게 유사과학계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. 물은 답을 알고 있다. 예,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나서 물 분자의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쁜 모양이 되고 그런 거예요. 아 그거?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사랑해 이렇게. 맞습니다. 그 비슷하게 이건 물 얘기는 아니지만 예.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려주면 밥도 썩지 않고 아 맞아요. 식물도 잘 자라고. 식물도 더 잘 자라고. 예. 이 책이 사실 꽤 베스트셀러였어요. 책을 사면 선물로 물통을 나눠줬었어요. 제가 그 물통을 봤거든요. 근데 물통에 사랑이라고 적혀 있어요.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물통에 밖에서 있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거꾸로 적혀 있는 거예요. 봐요. 물은 안쪽에서 봐야 되니까. 아 물이 한글을 읽네. 그렇죠. 예. 그런 걸 보면서 그 화가 났다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들어요. 이게 그 메시지 자체는 참 아름답잖아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근거를 마치 물이 한글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안타까워요.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거가 없죠. 물 분자가 어떤 뭐 청각기관이 있거나 들어온 음성 신호를 프로세싱해서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그러면 없죠. 이건 어떻습니까? 제가 두 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물을 대할 때 그 이제 사랑이란 단어로 뭐 그냥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몸에서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된 뭔가는 아니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 물의 성질을 약간 변화시킬 수 있다. 없습니다, 그럼. 뭔가 영향을 주려면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물이 서로 통신할 수 없고요.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매의 눈을 갖고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.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덜 썩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더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뭐 약간 사기예요? 사기입니다. 아, 사기예요? 실제 실험을 해보면 네. 사실은 안 그런 발레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당연히 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길러도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나중에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. 혈액형 같은 것도 되게 그 비과학적인 대표적인 거죠? 그게 어떤 혈액형이라는 그런 유전형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물론 어려워요.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혈액형이라는 거는 사실 유전형이 표현형은 4가지지만 유전형으로 따지면 3가지밖에 없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3가지밖에 없는 유전형이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는 근거는 없죠. 근데 사실 제가 그걸 갖고 논문을 쓴 적도 있었어요. 데이터를 모아서 아 진짜요? 네, 그 심리 검사 결과하고 심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혈액형 정보를 익명으로 수집해서 그 사람의 혈액형과 그 사람의 그 심리 검사 결과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검증해 본 적은 있어요. 당연히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. 제가 이제 가끔 사람들하고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격 100% 맞추는 법이 있어요. 너 고집 좀 센 편이지? 100% 맞습니다. 그리고 겉은 좀 약간 차가운데 한번 되게 친해지면 너 안에 있는 거 다 막 내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그런 성격이구나. 거의 100%다 맞아요.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.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네. 거기 한 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. 네. 거기 있는 내용을 신뢰성이 있는 목소리로 그냥 읽어만 줘도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게 모두 다 자기 얘기라고 맞아. 느낀다는 거예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른 사람에겐 간혹 차가운 모습을 보이지만 뭐 속은 정말 또 따뜻한 네. 사람입니다. 그럼 사람들이 그 둘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점쟁이 같은 분들이 사실 그런 능력이 좋은 거죠. 그 혈액형은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재미 정도로 보는 건 저도 반대하진 않는데요. 네네. 한때 그 혈액형에 기반해서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에는 특정 혈액형의 사람은 신입사원으로 받지 않겠다고 아예 공고를 한 회사도 진짜요? 있었습니다. 지금도 걱정하는 게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. 아. 어떤 회사에서 MBTI의 특정 유형에게는 차별을 한 것도 정말 있었어요. 재미는 좋지만 이게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건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